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자입니다. 올해 69이고요. 강릉 포남시장에서 12년째 칼국수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요. 아니, 정확히는 살아있는데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뻔한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드라마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서류에 제 이름을 쓰는 꿈을요. 펜을 들면 손이 떨립니다. 여기 서명하세요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돈 좀 있는 노인, 가족이 있는 노인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가족이 제일 무섭거든요. 남이 아니라 가족이 노립니다. 사랑하는 척, 효도하는 척 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어느 날 건강검진센터 2층 CT실. 저는 그날 허리 디스크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며느리 유림이가 예약해줬거든요. 어머니, 요즘 허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고맙다고 생각했죠. 착한 며느리라고. CT 촬영을 마치고 금속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방사선사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인터폰을 끄더니 촬영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나가세요. 빨리요. 네. 무슨 일인데요? 1층 상담실에 보호자분이 계신데요. 서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어요. 정권 위임이라는 말을요. 그리고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권 위임?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방사선사는 계속 말했어요. 손이 떨리면서요. 제발요,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서명하고 나서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집도 통장도 다 빼앗기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환자복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슬리퍼를 끌고 촬영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며느리 유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검진 끝났을 거예요. 제가 데리고 바로 내려갈게요. 저는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턱까지 찼어요. 슬리퍼가 삑삑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간신히 시장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뒤졌어요. 며느리가 일주일 전부터 챙겨준 비타민 젤리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력이 없으시니까 이거 드세요. 좋은 거예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유림이가 계속 권했거든요.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그래서 먹기 시작했죠. 하루에 2알씩 젤리통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포장 비닐에 미세하게 뜯긴 흔적이 있었어요. 젤리 사이사이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고요. 냄새를 맡아보니 달콤한 오렌지 향 뒤에 뭔가 약품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젤리를 먹기 시작한 게 일주일 전부터였는데 그때부터였구나. 머리가 멍해진 게.
포장마차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센 게 2번,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간 게 1번, 친구 복례 이름을 깜빡한 게 1번. 저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파출소 순경이 찾아왔어요. 윤말자 씨 맞으세요? 가족분이 신고하셨어요. 건강검진 도중 사라지셨다고. 내가 왜 길을 잃어요? 나 여기서 12년째 장사하는데요. 순경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가족분 말씀으로는 최근에 혼동 증상이 자주 있으셨다고 하던데요. 거스름돈을 잘못 세신다든지 가스불을 끄지 않으신다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걸 유림이가 어떻게 알죠? 아, 맞다. 그날 유림이가 포장마차에 들렀었죠. 손님이 거스름돈이 틀렸다고 하는 걸 봤었어요. 증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난 멀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경이 떠나고 저는 포장마차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날 저녁 40년 지기 친구 복례네 반찬 가게에 갔습니다. 복례는 제 손등을 잡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말자야, 이거 뭐야? 멍이잖아. 저는 그때야 손등에 파란 멍자국이 있는 걸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 어제인가 그제인가. 유림이가 혈압제자고 팔을 잡았던 것 같은데. 복례가 제 가방을 뒤지더니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사전 의료 지시서. 서명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말자야, 이거 내 글씨 아니야. 획이 떨려. 누가 내 손 잡고 쓴 거 아냐? 복례는 심각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말자야, 뉴스 봤어? 요즘 노인 재산 노리는 수법. 성년후견, 재산위임 이런 거. 며느리나 사위가 착한 척하면서 노인네 서류에 서명받는 거야. 한번 서명하면 끝이야. 그 다음엔 요양병원 쳐넣고 집 팔고 예금 빼고 노인은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는 거지. 저는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복례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김다인, 31살. 가정법원 실무관 보조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다인 씨는 시장 입구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신문 스크랩, 프린트물, 사진들. 윤말자 씨, 시간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분이 보여준 자료들은 끔찍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재산 침해 사건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피해자는 60대 이상, 배우자 사망, 자녀는 있지만 왕래가 적은 노인. 가해자는 며느리, 사위, 조카 같은 가까운 친족. 수법은 건강검진 인지저하 의심 진단 법무사 공증인 통한 서류 처리 재산 이전. 그리고 다인 씨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60대 여성의 영정사진. 제 어머니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사위가 어머니를 건강검진에 데려갔고 그날 바로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서 하나로 성년후견 신청이 들어갔고 법원은 2주 만에 허가했어요. 그 다음은 빨랐죠.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팔렸고 예금이 이체됐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본인 동의 없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인 씨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는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폐렴.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신경안정제를 투여했더라고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게 합법이었으니까요. 다인 씨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말자 씨, 당신도 지금 똑같은 수순에 들어갔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다인 씨가 설명해 준 수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권하면서 미량의 수면 유도제나 항불안제를 섞어요.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성분이죠. 장기 복용하면 단기 기억 장애, 집중력 저하, 혼동 증상이 나타나요. 2단계 그 증상을 주변에 알려요. 우리 어머니 요즘 이상해요. 목격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3단계 건강검진에 동행해요. 그리고 의사에게 인지저하 의심 진단을 요청해요. 4단계 그 진단서를 근거로 성년 의견 신청, 재산관리 위임, 요양병원 입원 동의, 이런 서류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요. 5단계 서명받고 나면 끝이에요. 법적으로 그 노인은 무능력자가 되고 모든 재산은 후견인 명의로 넘어가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럼 나도 지금. 네. 비타민 젤리, 혼동 증상 목격자 만들기, 건강검진, 치매 의심 진단, 법무사 예약. 전부 수순이에요. 다인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보청기처럼 생긴 작은 기계와 혈압계 모양의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대화, 서류, 압박 정황, 전부요. 저는 보청기를 만져봤어요. 이거 어떻게 써요? 귀에 끼우세요. 자동으로 녹화돼요. 그리고 이 펜은 클립을 누르면 녹음 시작이에요. 다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시죠? 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요. 제 어머니처럼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싸워야겠다고. 법무사 사무실 마이너스 첫 번째 대결. 며느리 유리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오전 10시 법무사 사무실 가요. 꼭 오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래, 내일 가자. 나도 헷갈려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청기형 카메라를 귀에 끼우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3층 대기실에 유리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50대 중반 남자,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마상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리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혈압계 펜을 꺼내 손목에 대고 클립을 눌렀어요. 녹음 시작. 유리미가 마상구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녹음펜이 모든 걸 잡아냈죠. 오늘 끝내야 돼요. 법원 신문 전에 위임에 도장 받아야 한다니까요. 마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10분이면 끝나요. 유리미가 다시 속삭였어요. 근데 유원장 부부는 빼는 게 나을까요? 마상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 넣어야죠. 유언 대용 증서까지 한 번에 처리해야 나중에 깔끔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유언 대용 증서? 그건 죽을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법무사가 나타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재산관리 위임계약서, 마이너스 위임인 윤말자,
수임인 서유림, 범위 부동산 매매임대 금융거래 일체. 제 집을 유림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마이너스 보호자 단독 결정권 부여. 제가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해도 유림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였죠. 유언대용 신탁 특약서, 마이너스 사망 시 전 재산 수익자 서유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관리 위임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모든 것을 넘기는 계약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유림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마상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읽으실 필요 없어요. 실내로 가는 겁니다. 가족끼리 뭐가 문제겠어요? 보청기형 카메라가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아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읽어야겠어요. 내 이름이 들어가는 서류인데. 유림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제는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나 지금 정신 또렷해. 법무사가 시계를 봤어요. 마상구가 재촉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일정도 있고 병원 침대도 예약해 놨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병원 침대? 누가 예약하래? 유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상구를 쏘아봤습니다. 실수한 거죠.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어요. 나간다.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후 2시 법원 신문 꼭 오세요. 가정법원 3층 간이 신문실. 판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날짜 아십니까? 10월 13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죠? 저는 진짜로 헷갈렸어요. 그 비타민 젤리 때문에 머리가 멍했거든요. 윤석열. 아니 잠깐. 판사님이 기록했습니다. 유림이는 방청석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판사님,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거스름돈을 자주 틀리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요. 판사님이 저를 봤어요. 며느리분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인 씨가 말했었죠. 법원 신문은 형식적이라고. 여기서 증거를 잡을 순 없다고. 진짜는 다음이라고. 유림이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신문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구석에 숨어서 유림이와 마상구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오늘 신문 통과했어요. 내일 공증만 받으면 끝이에요. 요양병원 침대 확보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원 가능하대요. 네. 근데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걱정 마세요. 일단 공증 받고 입원하면 끝이에요. 부동산은 바로 매물 내놓으세요. 시세 3억 맞죠? 수수료는 약속대로 10%.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억? 제 집이 3억. 그 돈을 나눠 먹으려고 저를 요양병원에 쳐넣고 다음 날 오전 10시 공증 사무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공증인이 설명했어요. 오늘 공증받으실 서류는 총 6건입니다. 재산관리 위임계약서,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사전의료지시서, 금융거래 정권위임서, 부동산 매매 대리권 부여 계약서, 유언대용 신탁 특약서.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보청기형 카메라가 하나하나 포착했죠. 유리미가 물을 따라주며 비타민 젤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저는 젤리를 입에 넣었어요. 근데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죠.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거 다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건 계약 내용에 따라 내 집 내가 못 팔아요? 침묵. 내 통장 내가 못 써요? 침묵. 내가 병원 안 가겠다고 하면? 유리미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왜 유언장까지 써?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유리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들었어. 너희 둘이 법원 복도에서 하던 얘기. 집 팔아서 나눠 먹을 거라며? 수수료 10%? 유리미가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그건. 저는 가방에서 녹음펜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녹음돼 있어. 마상구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르신,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나를 요양병원에 쳐넣고 내 집 팔고 내 돈 뺏으려고 했잖아. 유리미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이제 됐어. 난 서명 안 해. 유리미가 문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어제 뱉은 젤리가 들어 있었죠. 이거 성분 검사 맡겼어. 결과 나왔어. 수면 유도제 섞여 있더라. 유리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다인 씨와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광역수사대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유림, 마상구, 당신들을 사기, 공문서 부정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유리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탈했죠. 너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형사님이 설명해 줬어요. 이 서류 전부와 김다인 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 녹음 녹화 파일, 비타민 젤리 성분 분석 결과, 다른 피해자 진술까지 충분합니다. 3개월 후 지방법원.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유리미가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서유림, 징역 5년. 피고인 마상구, 징역 7년. 피고인들은 노인의 존엄을 짓밟고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유리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어요.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강릉 포남시장, 칼국수 골목 끝.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사장님,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더라. 저는 웃으며 국물을 끓였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내 이름 지킨 것뿐인데. 복례가 옆에서 반찬을 날랐어요. 그래도 멋있어. 우리 말자. 다인 씨가 포장마차에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법 개정 통과됐어요. 성년 의견 공증 전 필수 상담제도,
독립적 의사 확인 절차, 영상 기록 의무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다인 씨. 내 어머니 사건도 재수사 들어갔다며? 네, 어머니 증언 덕분에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방사선사분이 경고해 주셨고, 복례가 옆에 있었고, 다인 씨가 도와줬으니까요. 근데 모든 노인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하고 있을 거예요. 가족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서명 한 번이면 끝이에요. 집도, 돈도, 자유도 다 빼앗깁니다. 살아있는데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 확인해 주세요. 갑자기 건강검진 간다고 하지 않는지,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지 않는지, 평소와 다르게 멍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르신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서류 읽으세요. 이해 안 되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69년을 살았어요. 남편 잃고 12년을 혼자 버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모은 돈이고 그렇게 지킨 집이에요. 누가 그걸 빼앗으려 하면 싸워야 해요. 나이 많다고 힘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복례가 물었어요. 말자야,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내일도 국물 끓여야지. 복례가 웃었어요. 그래, 그게 너답지. 저는 포장마차 간판을 닦았습니다. 칼국수 윤말자. 그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내 이름입니다. 내가 쓴 이름이고 내가 지킨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집도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존엄이에요. 이상, 포남시장 칼국수집 윤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서명하기 전에 꼭 읽으세요. 이해될 때까지. 누가 뭐래도 내 이름에 내가 서명합니다. 그걸 빼앗기지 마세요.